안녕하세요. 시험중독입니다. 최근 유명 강사분께서 현재 수능의 종말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평가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최근 출판된 책에서 수능의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험중독과 함께 선진국들은 현재 어떤 입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보며 그에 따라 현재의 수능은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논술식 미래형 수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고교 학점제의 도입에 따라 대입 제도는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기존의 오지선다형의 시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논술형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논술형 대입시험을 도입하려는 과도기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3년부터 현재의 평가 방식으로는 AI 및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새로운 대입시험의 도입을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지식 및 기능 위주의 선다형인 센터 시험을 폐지하고 사고력, 판단력, 그리고 표현력 위주의 논술형인 공통 테스트를 도입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였지요. 이번이 약 7년간 날을 갈았던 제1회 공통 테스트는 2021년 1월에 치러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본은 인구도 우리나라의 2배라 수험생도 훨씬 많은데 어떻게 채점하는 건가요? 공정성에 논란이 생기지 않나요?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일본도 그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채점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올해 치러졌던 공통 테스트에서도 기존의 센터 시험과 같이 선다형으로 출제되었고요. 올해 7월에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오피셜 공지가 떴는데요. 2025년까지의 공통 테스트에서도 서술형 기입 문제는 단념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시험 이름만 바뀐 거지 공통 테스트로 바뀌면서 도대체 바뀐 게 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언급했듯이 지식형과 단순 암기형 문제들이 배제되고 추론형과 사고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현역 의대생 일본인 유튜버분의 말씀을 잠시 인용해보자면 수학 원과목의 2번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차함수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육상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수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둘째는 정보 과목의 추가입니다. 이 정보 과목은 기존의 물화생지가 속한 과탕 과목이 아니라 따로 추가된 별도의 과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프로그래밍을 국어와 수학처럼 필수라고 생각한 것이죠. 최근 아사히 신문이 전국의 대학을 상대로 정보 과목의 입시 반영 여부를 물어본 결과 반영하겠다는 대학이 반영하지 않겠다는 대학보다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입시제도 변화가 대한민국의 미래형 수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중독이 유독 많은 나라 중 일본의 입시제도 변화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 시험 중독의 개인적인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선다형에서 서술형 시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입시험 출제기관인 평가원의 연구원 형님들의 연구과제를 보아도 유독 일본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지 반면교사로 삼을지 고민하고 계시죠. 첫째로 정보 과목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죠. 사실 이것은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대에서 프로그래밍의 기초라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업무 이해도와 처리 속도에서 분명 차이가 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이 교육 정책으로 수능 탐구 영역에 컴퓨터 탐구 영역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죠. 영화와 같이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절대평가를 한다면 분명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둘째로 서술형 수능의 도입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본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평가원 형님들의 연구 자료를 봐도 도입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공통 테스트의 서술형 문항 도입이 무산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공정성, 그리고 둘째는 행정 자금입니다. 일본은 서술형 문항 채점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외주를 맡기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는 채점 결과에 이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11월에 시행된 공통 테스트 예비 시행 결과에 의하면 수험생의 자가 채점 결과와 채점자 결과의 일치율이 국어는 평균 72.1%, 수학은 평균 87.4%였습니다.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수학조차 수험생과 채점자의 일치율이 90%를 넘지 못하고 국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험생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거기에 채점자 수는 1000명인데 테스트를 본 학생 수가 본 시험의 약 10분의 1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시험에서의 채점자는 대략 1만 명이 필요할 텐데 이거 결국은 국민들 혈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프랑스 바칼로레아처럼 외주 안 맡기고 고등학교 교사들이 채점하면 되는 거 아님? 그럼 세금 낭비도 안 되고 공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잖음 이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같이 패스페일식의 자격고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칼로레아는 20점 만점에 10점만 넘으면 입학 자격이 주어지고 그 이상의 점수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 말이죠. 그러니 10점 미만의 점수가 나와도 항의 없이 재시험을 보고 10점 이상의 점수에서도 1점 더 따려고 악을 안 쓰게 되죠. 대한민국에서는 수능 점수가
점수가 입시에 절대적이고 일본에서도 물론 본고사가 있지만 의학부나 도쿄대와 같은 최상위권에 가려면 공통 테스트에서 고득점을 해야 하므로 서술형 시험의 채점으로 1점이 갈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프랑스가 유토피아네. 프랑스처럼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면 안 됨? 이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에는 대학 위에 또 다른 대학, 그랑제꼴이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수험생이 스카이를 가고 싶어 하듯이 프랑스에서도 그랑제꼴이라는 최상위 엘리트 학교가 있으며 이는 바칼로레아 외에 일본처럼 대학별 본고사를 치러야 합니다. 때문에 그랑제꼴 학생들은 원래 기초 수학 능력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무사히 졸업하고 본고사가 없는 대학의 입학생들은 1, 2학년 때 절반 이상이 낙제되기도 하지요.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도 없는 학생을 뽑아다가 청춘과 돈만 허비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 낙원인지는 시험 중독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곧 고교학점제를 도입함에 따라 수능의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많은데 시험 중독도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그 안의 학생들을 변별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것은 세특이 되든 대학별 본고사가 되든 할 겁니다. 물론 평가원 형님들께서 아예 서술형 수능에 대한 대비가 없으신 건 아닙니다. 평가원 형님들은 2010년 초반부터 서답식 문항 자동 채점 프로그램을 국가 과제로 삼았으며 2017년에는 서술형 문항을 자동 채점할 수 있는 기초 프로그램에 대한 4건의 특허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도 이런 특허는 아직 두세 줄 정도의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채점이 가능한 수준이며 수능의 서술형 문제 채점과는 격차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태블릿을 이용하지 않는 한 수험생의 답안을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인건비와 입력기간도 아직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이죠. 결론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능의 목숨은 내년에 취임할 대통령의 손에 쥐어져 있지만 시험 중독은 수능이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능이 바뀐다면 폐지되는 쪽보다는 전 과목이 절대평가화되고 대학별 본고사가 생기는 쪽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험 중독이었습니다.